우리가 꿈꾸는 미래, 100년 후 과학기술. 100년 후의 과학기술을 상상하는 것은 흥미롭고도 도전적인 일입니다. 지난 100년간의 기술 발전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혁신들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100년 후에는 과연 어떤 기술들이 우리의 일상과 사회를 형성하게 될지 상상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100년 후의 과학기술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영역과 그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인공지능의 완전한 통합. 미래 사회에서 인공지능은 인간의 일상생활과 산업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현재의 인공지능은 인간의 작업을 보조하거나 반복적인 업무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100년 후에는 인간의 감정과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완벽하게 소통할 수 있는 감성 AI가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AI와 인간의 협업. 미래에는 AI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존재를 넘어서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 인간과 협력하는 파트너로서 활약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 과정에서 AI가 인간 과학자들과 협업하여 새로운 이론을 만들거나 인류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AI 동반자.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는 AI는 우리와 깊이 연결된 디지털 동반자로서 생활 속에서 중요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대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위로해주는 역할도 하며 때로는 맞춤형 조언자, 교육자, 심지어는 치료사로서 활약할 것입니다. 2. 스마트 도시와 환경 친화적인 기술. 100년 후에는 모든 도시가 스마트 시티로 전환되어 있을 것입니다. 센서와 네트워크가 도시 전체에 깔려 있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체증, 에너지 소비, 자원 관리 등의 문제는 AI에 의해 자동으로 조정되어 인류는 보다 편리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100년 후의 도시는 태양광, 풍력, 해양 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활용한 자급자족형 에너지 시스템을 갖출 가능성이 큽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 덕분에 더 이상 환경오염이나 에너지 부족 문제로 고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율주행 교통수단. 모든 교통수단이 자율주행으로 변하고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거의 사라질 것입니다. 전기차, 자율비행 드론 택시, 개인용 자율비행체 등이 도입되어 빠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3. 의료와 생명공학의 혁명. 미래의 의학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하여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질병 치료와 인간 수명 연장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개인 맞춤형 유전자 치료, 유전자 편집 기술의 발전으로 각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질병의 유전적 원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이를 교정하는 유전자 치료는 각 개인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기술로 연장된 삶. 100년 후에는 노화 방지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인간의 수명이 크게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 조직 재생 기술, 나노 로봇을 통한 세포 복구 등이 결합되어 몸의 노화를 늦추고 심지어는 일부 장기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건강한 노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격 의료와 AI 의사. 모든 의료 시스템은 AI와 연결되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것입니다. AI 의사는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우고 인간 의사와 협력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는 병원 방문이 필요 없이 집에서 대부분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 우주 탐사와 외계 생명체. 100년 후에는 우주 탐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간은 지구 너머의 다른 행성에서 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태양계와 그 너머로의 탐사까지 확장할 것입니다. 화성 식민지 건설. 화성은 100년 후 인류가 가장 먼저 정착할 가능성이 높은 행성입니다. 초기 탐사대와 기술 개발을 통해 화성의 자원을 채취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화성 식민지 건설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외계 생명체 탐사. 현재 과학자들은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으며 100년 후에는 외계 생명체의 증거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탐사 기술을 통해 우리는 태양계 외곽뿐만 아니라 다른 별에 있는 행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5.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일상화. 100년 후에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이 일상생활에 완전히 통합되어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질 것입니다. 교육과 직업 환경. 미래의 교육은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가상현실 속에서 다양한 실험과 체험을 하며 학습할 수 있고 전 세계 어디서든 가상으로 협업하고 연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직장 또한 가상 공간에서의 원격 근무가 주류가 될 것이며 물리적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직업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 AR과 VR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가상세계 속에서 마치 현실처럼 친구를 만나고 대화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가상현실 속에서의 여행, 모임,
스포츠 활동 등은 새로운 형태의 여가 활동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결론으로 100년 후의 과학기술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인공지능, 우주 탐사, 의료 기술, 그리고 가상현실 기술 등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가 지금 꿈꾸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미래가 단지 기술적 발전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AI와 함께하는 하루,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AI는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서 인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창의적이고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10가지 주요 영역을 중심으로 AI가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욱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스마트 어시스턴트와 가정 자동화. AI 기반 스마트 어시스턴트는 음성 인식을 통해 다양한 명령을 처리합니다. 구글 어시스턴트, 알렉사, 시리 같은 음성 비서들은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거나 음악을 재생하고 집안의 조명이나 온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스마트홈 시스템은 AI를 통해 가전기기를 연결해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자동화된 일상을 제공합니다. 이는 일상적인 편리함을 극대화하고 시간 절약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AI 기반 건강관리. 웨어러블 기기와 함께 발전한 AI 헬스케어 기술은 신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건강관리를 돕습니다. 스마트워치나 핏빛 같은 기기들은 운동, 수면, 심박수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사용자에게 맞춤형 건강 조언을 제공합니다. 또한 AI는 원격 의료, 질병 예측, 맞춤형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더 나은 치료를 지원합니다. 3.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 같은 플랫폼은 AI를 통해 사용자 취향을 분석하고 영화나 음악을 추천합니다. 이러한 추천 알고리즘은 우리의 소비 경험을 개인화하고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제안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히고 만족도를 높입니다. 이는 AI가 데이터를 학습하여 개인의 패턴을 인식하고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4. 교통과 내비게이션. AI는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경로를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구글 맵스와 웨이즈 같은 앱은 AI를 통해 도로의 혼잡 상황을 분석하고 사용자에게 최적의 경로를 추천합니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는 AI가 교통 상황, 보행자, 기타 차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안전하게 운행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5. 온라인 쇼핑 및 고객 서비스. 이커머스 플랫폼은 AI를 활용하여 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합니다. 아마존 같은 대형 플랫폼은 AI가 소비자의 검색 이력과 구매 패턴을 분석하여 관련 제품을 추천합니다. AI 챗봇은 실시간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문의에 빠르고 정확하게 응답함으로써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6. 금융 및 자산 관리. AI 기반 로보 어드바이저는 투자 관리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I는 금융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추천하고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AI 사기 탐지 시스템은 금융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행동 패턴을 분석해 사기를 방지하고 금융 보안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7. 교육과 학습 보조. AI 기반 맞춤형 교육 플랫폼은 학생들의 학습 스타일과 성과를 분석해 개인화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춘 맞춤형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튜터 프로그램은 학생의 학습 속도를 파악하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보충 자료를 제공합니다. 8. 창의적 작업 지원. AI는 예술과 창작 활동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AI는 이미지 생성 도구를 통해 새로운 그림을 그리거나 AI 작곡 도구를 통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리는 텍스트를 입력받아 이미지를 생성하고 엠포뮤직 같은 도구는 사용자가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 음악을 즉석에서 제작합니다. 이처럼 AI는 창작 과정을 지원하고 창의적 작업에서 인간의 협력 파트너로 활용됩니다. 9. AI 기반 번역 및 언어 처리. 구글 번역, 디벨 같은 AI 기반 번역 도구는 다양한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I는 언어의 문맥과 의미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전보다 더 자연스럽고 정확한 번역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 기술은 국제적인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큰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10. 스마트 농업 및 환경 관리. AI는 농업과 환경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마트 농업에서는 AI가 작물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기후와 토양 데이터를 분석하여 적절한 물과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이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자원 낭비를 줄이며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AI는 기후변화 데이터를 분석해 환경 보전과 자연재해 대응에 필요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AI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측면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개인화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AI의 발전은 삶의 편리함을 증대시키고 우리의 일상 속 경험을 크게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AI와 함께하는 미래는 개인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AI로 뭘 하고 있는가? AI로 뭘 할 것인가? 목적형 인간이 되어라. AI는 장난감이 아니다. 단순한 검색 도구도 아니면 학습 도구에 그쳐서도 안 된다. 당신은 AI로 뭘 하고 있는가? AI로 뭘 할 것인가? 목적형 인간이 되어라. 목적형 인간은 시간, 재능, 자원을 가장 소중한 것에 투자하여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와 비전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전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목적형 인간은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숙고해야 합니다. 시간은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일일생활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효과적인 일정 관리 도구를 활용하거나 우선순위에 따라 할 일 목록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로, 재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형 인간은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파악하고 그것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합니다. 취미나 관심사를 통해 재능을 발휘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며 성장합니다. 또한 전문성을 키워서 자신의 재능을 경제적 가치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목적의 스위치를 켜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거나 목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시 한번 내면에 담겨있던 원동력과 목표를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형 인간은 자신의 가치와 비전을 떠올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취합니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목적형 인간은 소모적 인생을 극복하고 삶의 균형을 되찾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삶은 언제나 도전과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자기관리와 자기발전이 필수적입니다. 휴식과 여가를 충분히 즐기며 몸과 마음을 힐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 지인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지와 조언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스트레스 대신 만족감을 만끽할 수 있는 법을 연마해야 합니다. 목적형 인간은 단순한 성취나 외부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만족과 성장을 중요시합니다. 삶의 여러 영역에서 성취할 수 있는 작은 성공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가치와 관련된 일에 투자하고 그로 인해 느끼는 보람을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적 열정과 재능을 적절한 목표와 행동을 위해 이용하는 법을 습득해야 합니다. 목적형 인간은 자신의 열정과 재능을 삶의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며 열정과 재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자기 성장을 위해 새로운 도전에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에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목적형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와 비전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시간과 재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스스로의 성장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목적형 인간으로서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